우간다 요에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긴급 폭탄 발언이 전 세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금 즉시 한국의 녹화 기술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즉시 도입하라. 한때 커피와 바나나가 무성했던 키토요 마을은 지금 죽음의 사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수년간 독일과 일본에서 세계 최고라 불리는 전문가들이 투입됐지만 모두 참담한 실패로 끝났어요. EU가 자랑하는 $2천만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도 캐나다 전문가들이 밤낮으로 돌린 초정밀 환경 분석 장비도 이 미스터리한 사막화 앞에서는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드디어 한국이 나섰습니다. 75세 제주도 나무의사 고영만. 그의 무기는 오직 곡괭이 하나와 노트뿐이었습니다. 독일 박사는 장비도 없는 이 노인이 뭘 한다고요? 라며 혀를 찾고 네덜란드 팀은 경험만으로 땅을 본다는 건 비과학적입니다. 라고 분노했어요. 수년간 고통받던 주민들은 이제 정말 끝이구나 라며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 세계가 목격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0세 강원도 나무의사 장태식의 손에서 말이에요. 과연 어떻게 그 같은 기적을 이루어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이런 놀라운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는 UN 산림 분야 기술자문관 안나입니다. 2021년 우간다 북부 키토요 마을에서 75세 제주도 출신 나무의사 고영만을 만났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고영만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키토요 마을은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커피와 바나나가 무성하게 자라던 이곳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2017년부터 이상기후와 무분별한 경작, 토양 침식이 겹치면서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마치 전쟁터를 연상시키는 황량한 벌판이었죠. 고영만이 처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를 지켜봤어요. 이게 정말 농경지였습니까? 고영만이 현지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모래와 깊게 갈라진 땅만 보일 뿐이었거든요. 마을 주민들은 절망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조차 웃음을 잃은 채 앙상한 모습이었어요. 이미 유엔이 긴급 구조팀을 파견했었습니다. 독일의 위성 분석팀이 최첨단 장비로 정밀 조사를 했고 일본의 농업연구소에서 토양 샘플을 가져가 철저히 분석했죠. 국제 NGO 전문가들도 몇 차례에 걸쳐 현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모든 과학적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종합했죠. 하지만 결론은 모두 같았어요. 원인 불명, 회복 불가, 냉정하고 단호한 결론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첨단 장비와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땅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주민 이주를 권고하기도 했어요. 고영만은 그 황량한 벌판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다른 전문가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의 눈빛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뭘 할 건가요? 마을 아이 하나가 고영만에게 물었습니다. 고영만은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나무를 심어볼까 하는데 도와줄래? 아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고영만은 숙소에서 오랫동안 이 땅을 어떻게 살릴지 고민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복잡한 기술이나 거창한 장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나무와 함께 살아온 경험이 있었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척박한 화산토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낸 그 믿음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고영만은 곡괭이 하나와 낡은 노트 한 권만을 들고 황폐한 벌판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의아했어요. 현지 관리자도 마찬가지였죠. 장비는 안 가져가십니까? 최소한 측량기라도. 고영만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고영만은 땅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겉으로는 완전히 말라 보였지만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만져보더군요. 조금씩 깊이 파보니 놀랍게도 습기가 남아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비는 못 부르지만 물을 모을 수는 있지요. 고영만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반달 모양의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크기와 깊이, 그리고 물의 흐름을 계산한 설계였어요.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나무 심는 집을 만드는 거야. 고영만은 아이들과 함께 모링가, 아카시아, 바오밥 나무를 정성스럽게 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그의 곁에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이 나무는 왜 심어요? 모링가는 영양이 많고 아카시아는 빨리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바오밥은 물을 저장해주거든. 고영만은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영국 NGO 전문가가 다가와 비웃듯 말했어요. 이건 그냥 정글 원시인들의 방식 아닌가요? 21세기에 이런 원시적인 방법을.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쾌했지만 고영만은 묵묵히 땅을 계속 팠습니다.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현지 관리자도 걱정스럽게 말렸어요. 굳이 저렇게 손으로 땅을 파야 합니까? 기계를 쓰면 훨씬 빠르고 정확할 텐데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늙은 자문관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고영만은 전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해질 무렵까지 반달형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심었어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계속했습니다. 75세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죠. 마을 아이들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어요. 기계가 놓치는 건 땅의 숨결입니다. 고영만은 땅을 애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흙 속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변화, 물의 흐름, 바람의 방향, 햇빛의 각도. 이 모든 것들이 기계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반달형 구덩이 120개가 완성됐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며칠 후 갑작스럽게 비가 한 차례 쏟아졌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다른 곳의 빗물은 모두 흘러가 버렸는데 고영만이 판 구덩이마다 빗물이 고이고 그 주변으로 작은 싹들이 트기 시작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몰려왔어요. 정말 싹이 났네요. 기적이에요. 아이들이 소리치며 뛰어다녔습니다. 고영만도 가슴이 벅차는 것 같았어요. 50년 넘게 나무를 키워왔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라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싹이 돋아나는 모습, 그보다 아름다운 광경이 있을까요? 하지만 유럽 전문가들은 긴급 회의를 열어 고영만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건 공식 사업이 아닙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독일 분석팀 책임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과학적 근거도 없고 안전성 검증도 안 된 무모한 일입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일본 언론에서는 더욱 악의적이었습니다. 한국식 조림, 심각한 안전 문제 우려. 대규모 농업사고 가능성 제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국제 언론의 부정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퍼뜨렸죠. 심지어 검증되지 않은 한국 기술의 위험성이라는 기사까지 실었어요. 저는 정말 속상했지만 고영만은 전혀 화내지 않았습니다. 현지 청년 하나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영만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비웃는데도 매일 파고 또 파세요? 포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고영만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깊이 있게 답했어요. 뿌리보다 깊이 들어갈 건 믿음뿐이거든요. 나무를 믿고 이 땅을 믿고 무엇보다 너희들을 믿어요. 전문가들의 반대가 거세질수록 고영만은 오히려 더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방법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요. 제주도에서도 처음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반대했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하지만 나무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라줬죠. 여기서도 반드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마을 아이들만큼은 고영만을 진심으로 믿어줬어요.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가 제일 잘 자라요. 다른 곳은 다 말랐는데 여기만 초록색이에요. 아이들의 순수하고 변함없는 믿음이 고영만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어른들은 의심하고 비웃지만 아이들은 진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밤에 혼자 구덩이들을 천천히 돌아보는 고영만을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정말 이 방법이 통할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이미 작은 싹들이 생명력 있게 자라기 시작했잖아요. 자연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고영만은 반드시 계속해야겠다고 매일 밤 다짐하는 것 같았어요. 비가 또 한 번 내렸을 때 저는 정말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번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다른 지역의 물은 모두 흘러가 버렸는데 고영만의 구덩이들은 물이 전혀 마르지 않고 그 위로 녹색 싹들이 더욱 무성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영만도 깊은 감격에 휩싸였어요. 이 방법이 정말로 통하고 있었거든요. 고영만은 이제 돌과 풀을 이용해 정교한 둔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진정한 공동의 숲을 조성해 나갔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의심하던 주민들도 눈에 보이는 변화를 목격하고는 하나둘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만 하면 큰 나무가 될까요? 네, 저를 믿어보세요. 분명히 될 겁니다. 고영만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아이들은 자신들이 기르는 나무에 물을 주는 동이에 특별한 이름표를 정성스럽게 붙였습니다. 소망, 숨, 엄마 미래라고 예쁜 글씨로 적혀 있더군요. 왜 이런 아름다운 이름들을 지었니? 제가 물어보니 한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답했어요. 나무도 예쁜 이름이 있어야 더 잘 자랄 것 같아서요. 엄마가 제 이름을 불러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고영만도 그 순수함에 따뜻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인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건 명백한 선심성 이벤트다라며 언론을 동원해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불법 사업은 어떤 공식 문서도 없이 비공식적으로 진행됐다며 행정감사와 즉각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죠. 완전히 정치적 이해관계와 기득권 때문이었어요. 고영만은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자라고 있는 식물들은 복잡한 문서를 읽지 않습니다. 그저 물과 햇빛, 그리고 사랑만 있으면 충분해요. 정말 그랬어요. 나무들은 정치적 계산이나 이해관계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저 생명력 있게 자라는 것뿐이에요. 마을 주민들이 용기를 내어 고영만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마을에 진짜 희망을 가져다 줬어요. 아이들이 웃음을 되찾았어요.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와서 말만 하고 가지만 할아버지는 매일 여기서 직접 나무를 심고 돌봐주세요. 이런 진심 어린 말들을 들을 때 고영만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는 걸 저는 봤어요. 밤마다 고영만은 어린 나무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돌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이 작은 나무들이 몇 년 후 무성하게 자라나면 이 마을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메마른 사막이 푸른 숲으로 변하고 절망과 체념이 희망과 꿈으로 바뀔 거라는 뜨거운 믿음으로 매일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순수한 눈빛으로 고영만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도 나중에 나무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물론이지. 너희들이야말로 이 마을의 진짜 미래란다. 고영만은 확신에 찬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3개월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무 생존율 84%라는 놀라운 수치였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인 아프리카 조림 사업에서 60%만 넘어도 대성공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현지 UN 부서와 FAO 전문가들이 긴급히 다시 모였어요. 현장에 직접 왔던 프랑스 조림 기술자가 깊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기술과 완벽한 시설을 갖췄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일본 연구원들도 자존심을 버리고 기술 분석과 협력을 정식으로 요청해 왔어요. 독일 위성 분석팀도 데이터 전면 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고영만은 언제나처럼 겸손하게 말했어요. 손은 명예나 평가를 받기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그저 흙을 위해, 나무를 위해 쓰는 거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전문가,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었거든요. 이제는 마을 주민들이 먼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옆마을, 그 옆마을로 이 기술을 자발적으로 확산시키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키토요 마을 청년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고영만은 기꺼이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줬어요. 그 영국 NGO 전문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조롱이나 비웃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배우러 온 거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고영만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방법을 썼을 뿐이에요. 이제 함께 해봅시다. 저는 매일 변화하는 마을을 지켜보며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황량하기만 했던 땅에 점점 더 많은 녹색이 퍼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기적 같았어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도 마을 곳곳에서 되돌아왔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죠. 현지 관리자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영만에게 말했어요. 처음엔 의심하고 말렸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무지했습니다. 의심하는 게 당연하죠. 저도 처음엔 정말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고영만의 솔직함과 겸손함이 더욱 빛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고영만을 위해 정성껏 작은 감사 파티를 열었어요. 직접 기른 채소와 과일로 소박한 잔치를 준비했죠.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새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영만은 눈물을 글썽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 건 작은 씨앗을 뿌린 것뿐이에요. 정성껏 키우고 가꾼 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유엔은 마침내 고영만의 혁신적인 방식과 한국의 오랜 치산 녹화 사업 경험을 완벽히 결합한 지역 공동체 기반 조립 매뉴얼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회의에 직접 참석했어요. 고영만의 반다령 구덩이 기술은 르완다, 케냐, 세네갈, 말라위 등 아프리카 전역으로 놀라운 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1970년대 치산 녹화 사업 성공 경험과 현재 K-ODA 프로그램이 전 세계 개발 도상국에 본격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고영만은 갑자기 국제적인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이 원조를 명목으로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견제성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고영만은 그런 시끄러운 논란에 전혀 개의치 않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데 국경이나 정치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나무는 정치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순수하지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나무들은 국적을 따지지 않고 오직 생명력으로만 자라고 있었습니다. 케냐에서 온 농업부 장관이 키토요 마을을 직접 방문했어요. 이 놀라운 기술을 우리나라에도 꼭 도입하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고영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언제든 기꺼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함께 아프리카를 푸른 대륙으로 만들어 봅시다. 르완다에서 온 청년들 20명이 무려 한 달간 키토요 마을에 머물며 기술을 열심히 배워갔어요. 고영만은 7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무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해요. 그가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75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고영만의 열정과 에너지는 전혀 식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활발하고 적극적이어 보였어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젊고 목표가 분명하면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줍니다. 고영만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네갈과 말라위에서도 연이어 성공 사례 소식이 들려왔어요. 고영만의 단순하지만 과학적인 방식이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앞다투어 키토요 마을을 찾기 시작했어요. 고영만은 원래 인터뷰를 꺼렸지만 마을과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응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마을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냥 옆에서 조금 도와준 것뿐입니다. 그 겸손한 모습이 오히려 더욱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어요. 드디어 우기포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걱정이 됐어요. 몇 달 된 어린 나무들이 거센 비바람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영만이 정교하게 설계한 둔덕 시스템에 막힌 빗물은 고스란히 나무 뿌리를 깊숙이 적셨고 토양 침식도 뿌리 파괴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을 주민들이 감격해서 소리쳤습니다. 예전엔 비가 오면 무서워서 떨었는데 이제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요. 정말 그랬어요. 비가 올 때마다 나무들이 더욱 싱싱하고 건강하게 자라났거든요. 고영만의 과학적이고 정밀한 반달형 구덩이 설계가 완벽하게 들어맞은 거였죠. 하지만 몇몇 지역 정치인들은 여전히 트집을 잡았습니다. 조림구역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며 숲 조성 확대 사업에 계속 제동을 걸었어요.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와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고영만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돈이 부족하다면 우리 손으로 직접 하면 되지 않나요? 고영만은 아무 불평 없이 여전히 매일 나무들을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그 와중에도 어린 묘목 곁에 조용히 앉아 낡은 노트에 세심한 관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우간다 전체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지도 몰라요. 폭우가 그친 후 저와 함께 마을을 천천히 둘러본 고영만은 깊은 감탄을 했습니다. 나무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 있었거든요. 뿌리가 땅속 깊숙이 단단히 내려 어떤 비바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영만의 예상과 계획이 정확히 들어맞은 완벽한 결과였습니다. 아이들이 무성해진 나무 그늘 밑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그늘이 생겼어요. 너무 시원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황량하고 메마르기만 했던 이곳에 푸르고 생명력 넘치는 작은 숲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변화에 눈물이 났습니다. 현지 청년들이 고영만에게 진심 어린 다짐을 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소중한 숲을 평생 지켜나갈게요.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키우고 확장하는 게 더 중요해요. 다른 마을에도 이런 희망을 전해주세요. 고영만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격려했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친 후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떴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집 밖으로 나와서 그 장관을 감탄하며 바라봤습니다. 정말 희망의 무지개네요. 우리 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한 할머니가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절망과 포기의 땅에 희망과 생명의 무지개가 환상적으로 떠오른 거였죠. 프랑스 국영방송이 제작한 키토요 마을의 감동적인 다큐멘터리가 유럽 전역에서 무려 578만 조회수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작은 아프리카 마을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움직인 거였거든요. 노르웨이, 페루, 모로코, 태국을 비롯해 무려 14개국. 정부 대표단이 한국의 놀라운 녹화 기술을 직접 배우고 싶다며 공식 방문을 잇따라 요청했어요. 고영만은 피곤함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배우고 싶다고 찾아오는 분들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저는 고영만과 함께 각국에서 온 대표단들을 정성껏 안내했어요. 페루 농업부 장관은 실제 현장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정말 가능한가요? 우리나라 사막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적이 아니라 과학과 정성이 만나면 충분히 가능해요. 고영만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태국 연구원들은 정밀한 토양 샘플을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샘플과 데이터보다는 나무를 사랑하는 진심을 가져가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고영만의 깊이 있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공감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농담이 아니라 정말 핵심을 짚은 진실이었습니다. 모로코에서 온 청년들이 무려 한 달간 키토요 마을에 머물며 기술을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고영만은 75세의 고령으로 아픈 허리를 참으며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이 소중한 기술이 전 세계 사막으로 퍼져나가야 해요.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드디어 고영만이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눈물로 배웅했어요. 할아버지, 꼭 다시 돌아와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아이들이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언제든 보고 싶으면 여러분이 키운 나무들을 보세요. 제가 항상 거기 있을 거예요. 고영만도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어요. 고영만은 제주 서귀포의 고향 감귤밭에서 새로운 묘목들을 정리하며 저에게 깊이 있는 말을 들려줬습니다. 숲은 물만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손은 나무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평생 가슴 깊이 간직할 것 같아요. 키토요 마을은 이제 우간다는 물론 아프리카 전체의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배워가고 있어요. 고영만이 작은 손으로 뿌린 희망의 씨앗이 이제 지구 전체로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기적 같은 과정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75세 고영만의 작은 손길이 우간다 사막을 푸른 숲으로 바꾼 이야기 어떠셨나요? 절망의 땅에서 피어난 기적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런 감동적인 실화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세상을 바꾼 또 다른 한국인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